호텔 안으로 들어선 도견은 커피숍 앞에 앉아있는 덩치 큰 사내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검은색 슈트를 빼입은 폼이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평범한 일반인은 아니었다. 쟤들은 뭐냐? 서광파라고 조직 폭력배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호텔에 저런 쓰레기들이 드나들었지?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 보스가 여기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호텔이야? 도견의 비서인 차준수 실장이 대답을 하려다 말고 입술을 달싹였다. 마음 같아서는 쫓아내고 싶지만 그럴 명분이 없었다. 괜히 건드렸다가 쓸데없이 일만 커질 것 같아 호텔 소유주인 태도견의 눈치만 살폈다. 태도견이 서늘한 시선으로 테이블에 앉아있는 조폭 무리를 쏘아보았다. 그의 살벌한 시선이 서광파의 보스를 뚫어지게 보다 이내 그 앞에 있는 여자에게 머물렀다.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여자를 보던 태도견의 눈빛이 난데없이 싸늘한 빛을 띠었다. 인형은 앉아있는 내내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말하자면 영업용 미소였다. 결혼을 하게 될 상대에게 그녀는 최대한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비위를 맞추는 중이었다. 솔직히 남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캐피털 회사를 경영한다고 들었다. 30대 후반이라고 하니 젊은 나이에 꽤 성공한 모양이었다. 외모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조금 험악해 보이긴 했지만 웃을 때는 봐줄만 했다. 능력도 좋으니 대충 정붙이고 맞춰 살면 될 것 같기도 했다. 물론 인형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나이였다. 돈 때문에 팔려가다시피 하는 결혼은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부친과 모친이 함께 조그만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십억대의 빚을 지고 집까지 날려먹었기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그녀에게까지 이어졌다. 지금 그녀의 앞에 앉아있는 한동철이란 남자가 바로 그녀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으니까. 인형 씨는 원래 말이 없습니까?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시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조용한 편이기도 했지만 그건 상대에 따라 다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갈 정도로 부침성이 좋거나 말주변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 아니, 그녀는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 편도 아니었고 가식적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뵈니 훨씬 더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인형이 옅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 한 번에 기분이 좋은지 동철의 입꼬리가 보기 좋게 올라갔다. 아, 그리고 결혼식은 빨리 할 생각입니다. 이달 말쯤?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동철이 얼른 인형의 말을 잘랐다. 아직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주인영 씨는. 아니요,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형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사업으로 빚진 10억이라는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그나마 남은 돈을 끌어모아 얻은 전셋집과 공장이 다 넘어갈 판이었다. 그러고도 돈을 갚지 않으면 그녀를 술집에 팔아넘겨도 할 말이 없었다. 철저하게 의리된 입장에서 인형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바닥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이자 그녀의 모친은 급기야 몸져 누웠다. 저러다 병이라도 생겨 죽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한동철이 운영하는 서광캐피털에서 그녀의 명의로 빌린 돈도 있었다. 자본 압박을 받은 두 사람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 결과가 참 최악이었다. 인형은 혀를 내밀어 버석하게 마른 입술을 핥았다. 결국 선택지가 없었다. 이 남자와의 결혼만이 그녀의 집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그냥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2년만 참으면 된다고. 옅은 한숨을 속으로 삼킨 채 한동철을 보고 있자 그의 낮은 목소리가 인형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뭘 망설입니까? 선택지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갑작스러워서요. 나랑 결혼하는 게 싫습니까? 대놓고 싫다고 말하면 이 남자는 어떻게 나올까? 이 결혼은 사랑으로 이어진 결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결혼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결혼 장사였다. 결혼으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연이라고 했다. 한동철이 정한 결혼 기간이었다. 그리고 2년 안에 아이를 가지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작 결혼 당사자인 그녀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정했다.
애가 있건 없건 인연의 결혼 생활을 채우는 것. 물론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구두 계약에 포함이 되었다. 한동철은 그녀의 사진만 보고 반했다고 했다. 초폭 2인자인 그에겐 똑똑한 배우자가 필요했는데 마침 그녀가 한동철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싫다는 말이 목구멍 밑에까지 차고 올라와 인형의 입안에 맴돌았다. 처음 보는 남자이긴 했지만 모든 것이 그녀의 이상형에 가까웠다. 그녀의 처음을 마음도 없는 한동철이라는 남자가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녀의 이상형에 가까운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게 훨씬 더 잘한 선택 같았다. 인형이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한동철이 입을 열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아버님께 말씀 못 들었습니까? 하게 되면 이달 안에 결혼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계부인 이창석에게 들었다. 그래도 몇 개월 정도 뒤에 결혼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예상보다 빨라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너무 빠른 것 같아서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그 말에 한동철이 눈썹을 찌푸렸다. 준비는 내가 합니다. 주인영 씨는 몸만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인영 씨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한동철이 재수없게 말했지만 인형은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내일부터 당장 사람 보낼 테니까 웨딩드레스부터 골라요. 보름도 채 안 남았잖아요. 인형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자 걸걸한 한동철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전으로 내려앉았다. 아이는 되도록 빨리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생활은 알려고 하지 말 것. 임신에는 최대한 협조할 것. 아시겠습니까? 요구사항이 꽤 많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싫다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고개를 끄덕인 인형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한동철이란 남자를 겨우 한 번 본 것뿐인데 다리에 힘이 다 풀렸다. 꼼짝없이 한동철이란 남자와 결혼을 하게 생겼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누군가가 한 말이 떠올랐다. 한동철과 결혼한다면 진짜 그럴 것 같았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인형은 거울을 가만히 보았다. 어릴 때 주위에서 배우나 아이돌을 하라는 말을 꽤 자주 들을 정도로 그녀는 예쁜 편이었다. 그때 연예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삶이 바뀌었을까? 적어도 한동철이란 남자와 강제 결혼하는 일은 없었겠지? 긴 한숨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 애를 써도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팔려가듯 결혼하는 수밖에. 페이퍼 타월로 손을 닦은 인형은 다시 한번 거울을 쳐다보다 밖으로 나갔다. 화장실은 커피숍 안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다. 다시 커피숍 안으로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였다.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완벽한 피지컬에 조각칼로 깎아놓은 것처럼 반듯한 이목구비, 주위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서늘한 눈빛, 빈틈 하나 없이 깔끔한 슈트에 좌우로 치우침 하나 없이 깔끔한 넥타이까지. 불과 사흘 전 그녀와 원나잇을 한 그 남자였다. 그녀를 보던 남자가 눈매를 비스듬하게 기울이더니 옅은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여기서 다 보네요. 네, 그러네요. 먹고 튀니까 기분 좋았어요. 네? 말도 없이 튀었잖아요. 그건 뭐라고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변명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붕어처럼 입만 벙긋거리고 있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유혹해서 잡아먹고 도망치더니 그새 새로 남자 하나 물었습니까? 그런데 저 남자는 좀 질이 떨어지는데. 말 조심하세요. 곧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남자가 콧방귀를 뀌었다. 결혼? 저 양아치랑? 그쪽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럼 저 남자에게 가서 다 말할까요? 인형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랬다가는 결혼이 파투 날지도 모른다. 그럼 10억을 갚을 수가 없다. 빚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그녀는 술집에 팔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남자의 눈빛을 보자니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인형이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이라뇨? 날 유혹한 책임.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인형은 커다란 두 눈을 깜빡거리며 그를 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 남자까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인형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선 고개를 휘내저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을 약속한 저 양아치에게 가서 말할까요? 인형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커피숍 안에는 한동철의 부하도 있었다. 아무도 따라 나오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나올 것 같아 불안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룻밤 엔조이였을 뿐이에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냥 원나잇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으로 끝나는 게 맞아요. 난 안 그렇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무래도 이 남자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안에서 한동철의 부하가 나오는 건 아닐까 마음이 조급했다. 저 그만 들어갈게요. 너무 오래 나와 있어서요. 1시간 뒤에 여기 스위트룸으로 와요. 1601호. 네? 못 들었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긴 했지만 인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우선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급선무였다. 알았어요. 나중에 갈게요. 아, 잠깐. 그러더니 그가 인형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빼앗듯이 가져갔다. 패턴을 걸어놔 화면이 열리지 않자 도견이 그녀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풀어봐요. 잠긴 패턴을 풀자 그가 번호를 입력하고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 번호예요. 알겠어요. 그럼. 대충 그를 안심시킨 인형은 얼른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한동철이나 그의 부하들은 그녀가 밖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한동철의 앞에 가서 앉아 그가 남은 커피를 홀짝이고선 입을 열었다. 아, 내일 같이 가는 것으로 합시다. 어디를요? 웨딩드레스? 나도 턱시도를 미리 골라야 할 것 같아서. 인형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